자, 대한민국의 열혈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단기 영어과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 4월 6일 국가직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하고 총평까지 1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업을 받을 때는 뭐 1.5배속, 2배속으로 좀 쾌속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거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 자체를 1.5배속, 2배속 가능하게 자, 그렇게 빨리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는데요. 총평에 대한 거는 20번까지 다 풀이를 끝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discern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기본 어휘라고 봐야 되겠죠. 자, distinguish하고 마찬가지로 구분하다, 분간하다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 문맥에 관계없이 바로 1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strengthen 하게 되면 strong의 명사형 strength에다가 ER 붙여놓은 것으로서 이게 강화하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undermine 하게 되면 약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이 기본적으로 mine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이제 I에 대한 소유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광산이라는 뜻이 있죠. 따라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undermine 하게 되면 밑을 파다, 아래를 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반을 약화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abandon 하게 되면 버리다, 포기하다 해서 give up의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제가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문맥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쉬운 어휘, 여러분들 식별 가능한 어휘가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빨리 그냥 동의어 찾기로 가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할까 봐 얘기를 해보자면, 자, Natural Gas World라는 말하자면 잡지 또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subscriber 하게 되면 이제 구독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will receive accurate and reliable key facts. 자,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핵심적인 사실들 그리고 수치들에 대해서 받게 될 텐데, about what is going on in the industry. 자, 그 산업에 있어서 가스 산업이 되겠죠. 내추럴 가스 산업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그래서 they are fully available discern. 그들은 완전히 구별할 수가 있을 텐데 what concerns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과 관련된 것. 이해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stand out 하고 나오고 있는데 뭐 수고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자, 딴 거 다 앉아 있는데 뭐 혼자만 서 있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일렬 대오 정렬을 하고 서 있는데 앞으로 딱 튀어나와 있거나, 그럼 뭐예요?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outstanding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이니까, 자, stand out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굳이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와 그 뒤에 붙어 있는 자, 전치사,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iss West는 the winner of the silver in the women's 1500 meter event. 자, 여자 1500m에서 은메달 수상자인 미스 웨스트는 자, 뭐요? 시합 내내 돋보였다 이런 얘기니까, 자, 1번 같은 경우 지금 1번, 2번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overwhelm 하게 되면 압도하다는 뜻이니까 압도됐으면 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1등 금메달에 밀려서 뭐 2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impressive 이게 적절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was depressed 하게 되면 이제 우울했다. 전혀 문맥과는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표현이고요. was optimistic 하게 되면 이거는 낙관적이었다. 이것도 역시 이 문맥에는 어울리지가 않죠. 너무 쉬웠습니다. 이 어휘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을 곤혹하게 만들었었는데 상당히 좀 쉽게 나와서 좀 변별력을 어휘가 이번에 갖추지 못했다는 거 총평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자, 대화로 가겠습니다. 자, 대화에 있어서도 생활영어 부분이 상당히 좀 쉬웠었죠. I'm traveling abroad. 나 해외여행 중인데 but I'm not used to staying in another country 해서 be used to 하면 be accustomed to 하고 마찬가지로 무엇에 익숙하다. 그쵸? 나는 다른 나라에 머무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ll get accustomed to it. 자, 이터 가리키는 건 당연히 staying in another country가 될 것이고, 그거에 in no time. 뭐예요? 자,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의 경고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간의 경고도 없이, 그러니까 즉시, immediately, 너 즉시 그것에 익숙하게 될 거야. 자, 내용 좋습니다. 2번 가보면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photo contest. 나 사진 컨테스트에서 상 받기를 원해. I'm sure you will. 분명히 너 그렇게 될 거야. I'll keep my fingers.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좀 나왔는데요.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wish you luck, 행운을 빈다, 또 break your leg 하는 이런 식의 자, 아주 널리 알려진 표현이고, 자, 공시에도 빈출되었던 표현. 그래서 행운을 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가보면 My best friend moved to 세종 City. I miss her so much. 자, 내 베프가 세종시로 이사를 해 가서 그녀가 무척 그립다. Yeah, I know how you feel. 어떤 기분인지 알아. 좋고요. Do you mind if I talk to you for a moment? 에서 잠시 좀 이야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의역이고요. 자, mind란 말이 기본적으로 이제 꺼리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잠시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 꺼리십니까? 띠껍습니까? 이런 얘기에서 never mind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기꺼이 자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I'm very busy right now 했으니까 이건 거절하는 것이 돼야 돼서 never mind하고 어울리지가 않죠. 아주 쉬운 자 이거 생활 영어조차도 너무나 쉬웠고 어떤 이디어메릭 익스프레션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변별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지금 4번에서 발문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빈칸에 들어가기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would you like to try some dim sum? 자, 딤섬 좀 먹어볼래? Yeah, thank you. They look delicious. What's inside? 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These are pork and chopped vegetables. 자, 이 딤섬들에는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찹해놓은 잘게 썬 그런 채소들, 야채를 들어가 있고 Those have shrimps. 또 이제 새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봤더니 You pick one up with your chopsticks like this.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하나를 집어서 dip it into the sauce. 소스에다가 담그면 돼요. 쉬워요 하니까 자 처음 먹어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질문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How much are they? 가격을 묻는 거 아니고요. How do I eat them? 해서 먹는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2번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How spicy are they? 하게 되면 spicy란 말은 음식의 맛이 매운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죠. 분명히 이제 레스토랑에서 자, 이 서버한테 자, 커스터머가 질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4번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작에 대한 건데요. 자, 제가 당신께 말씀드렸던 새로운 선생님은 원래 페루 출신입니다. The new teacher I told you about. 여기까지 좋죠. 이 about이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여기서 whom 또는 that 정도가 빠져있는 수식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러한 new teacher라는 주어에 대해서 동사도 단수로 잘 오고 있고요. Originally from Peru 해서 자, 부사 표현이 또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본래 페루 출신이라고. 자, 그다음에 나는 긴급한 일로 자정이 5분이나 지난 후에 그에게 전화를 했다 하는데 I called him 5 minutes shy of가 나오는데 shy of란 말. 자, 기본적으로 shy라는 말은 자, 우리 뭐 정치에서 무슨 뭐 shy 보수, shy 진보 잘 나서지 않는 거죠. 부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기다 어휘의 21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기다 어휘 들으신 분들은 자, 217페이지에 찾아가보면 이 shy of란 말이 부족한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5분이나 지난 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긴박한 어떤 하나의 긴박한 문제에 관해서 자정 그러니까 11시 55분 정도에 그렇지. 그러니까 미드나잇이 부족한 5분이 지금 부족한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자, 5분 전에 전화를 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자, 주어진 문장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데 자, 이번의 영작의 특징은 이렇게 문법적인 것과 함께 어휘적인 요소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이기다 어휘. 자, 우리 4월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8시간 연강을 해줬었던 그 교재. 자, 거기에서 2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번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확인해 보면 what appeared to be a shark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거죠. what이 이끄는 절. 자, 명사절을 이끌 때 대절은 온전한 절을 이끌지만 what이 이끄는 건 불완전한 구조. 그래서 지금 주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구조로 잘 되어 있고 appear란 말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자동사로 능동 잘 쓰이고 있죠. 그리고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절이나 구나 절로 된 이 명사고 명사절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 luck이라는 단어 자체가 잠복하다, 숨어있다 해서 역시 또한 자동사로서 뭐 수동 형태로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reached the mountain summit 하는데 자, reach라는 말이 주의해야 될 것이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착각하기가 쉽죠. 특히 무엇을 무엇을 이라는 의미 구조를 갖는 그러한 타동사들의 경우는 사실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도달하다 하니까 reach at, 뭐 reach to 하고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기가 매우 쉬운 그런 대표적인 빈출 동사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이렇게 그녀는 16살이다 그럴 때는 she is 16 years old 하고 s가 붙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수식을 할 때, 명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 복수 어미 변화 없이 그대로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 우리가 마인드 매핑 강의를 통해서도 자, 이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무료 강의로 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이 답이었고 그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종 바뀐다 하는데 The country with the most computers per person. 자, 이건 뭐 말이 뭐예요? The most computers per person 하면은 인당 가장 많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는 말과 다르죠.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하려면 the country with the most 뭐가 돼야 돼요? personal computers 이래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인당, 두당 가장 많은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내용과 분명히 말이 맞지 않죠. 따라서 당장 1번부터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확인을 해보면 What happens to my lovely grandson last summer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고 what이 이끄는 절 역시 불완전한 구조로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로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수 취급 잘 돼 있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amaze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 인간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주어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능동으로서 ing가 되고 주어가 그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pp로 써야 되겠죠. 우리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옛날 좀 오래된 거기에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하고 나오잖아요. 나를 어메이징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어메이징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나무 숟가락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장난감이고 플라스틱 병 또한 그렇다. Wood spoons are excellent toys. 좋죠? 그리고 for children and so 동사 주어 해서 so 동사 주어 하게 되면 모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근데 요거 쓸 때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라면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고요. 일반 동사인 경우는 두 동사로 대체해서 표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돼 있죠. 비동사에 대해서. 자, 그다음 나는 은퇴 후부터 내내 이 일을 해오고 있다 하는데 I've been doing this work ever since 하는데 자, since란 말이 나왔으면 다음에 이제 단순 과거가 오게 되는 거죠. 단순 과거,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니까 시간적으로 선 개념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딱 특정 시점에서 점 개념을 나타낼 때는 단순 과거로 표현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선 개념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죠. 자, 게다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땐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서 표현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30년째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I've been teaching English for 30 years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since 뭐 이래로 또 for 하고 구체적 기간이 나와서 얼마 동안 이럴 때 이게 대표적으로 선 개념 반드시 주절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수능형 어법성 판단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avail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available이라는 말은 자, 앞에서 뒤엔 말을 꾸며주기보단 뒤에서 앞엔 말을 꾸며주는 자, 그런 후치 수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용사 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용 가능한 효율적인 기계들 해서 자,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데 있어서 형용사 구의 수식 자, effective machines 수식 자리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tilize하고 하고 되면 이제 이용하다라는 타동사인데요. 지금 이제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주절이 주어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주절이 주어 animals가 만약에 utilize해서 사용한다 하려면 뭘 사용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없네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죠. 다른 기술들과 함께 사용되어지게 되면 동물들은 raise human living standards very considerably. 인간의 자, 생활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켜 줄 수가 있다. 자, 이거 필요한 부분이죠, 이건.
왜냐면 주절의 주어인 animals가 하느냐 되느냐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능동과 수동을 가리기 위해 해석을 해봤는데 주절의 주어인 이 분사구문의 지금 의미상의 주어로서 사용된 주절의 주어인 이 animals가 utilize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utilized 하고 요래 되겠죠. 알겠죠? utilize, 이용하다. use하고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게 되면 3번에서 이제 to carry 하고 나오고 있는데 to carry burdens. 자, 이게 요거를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and as machines to carry burdens, 뭔가 짐을 나르는 기계로서, 그러니까 짐을 나르고 또 물을 들어 올리고 길어 올리고 그리고 grind grain, 곡물을 빻고 해서 뒤에 지금 and하고 이어지는 데 있어서 병렬 구조로 원형들이 잘 어울리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machines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로서 잘 쓰이고 있는 거였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of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영어에서 be of 하게 되면 이게 have랑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 가지다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since they are so obviously of great benefit. 자, 여기서 이제 they 가리키는 동물들이 될 텐데 동물들은 자, 명백하게 그러한 큰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블라블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뒷부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be of는 have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어법성판은 나오고 있는데 1번에 가보면 helps to explain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이 될 것은 이제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병렬 구조 속에 지금 동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뭐랑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embodies하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좋죠. 그렇지? 그리고 help라는 동사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자, help라는 동사는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다 해서 help to 하고 동사 원형 오는데 마치 조동사처럼 to가 빠지고 사용될 수도 있고 또 help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라고 사용이 될 때 또 이것도 역시 넣어서 쓸 수도 있고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help 투부정사도 되고 help하고 원형 할 수도 있고 help 목적어 투부정사도 되고 help 목적어 원형어도 되고 이게 둘 다 가능하게 사용되는 표현. 그래서 좋죠. 자, 그다음에 2번에 가보면 try to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주어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주어가 지금 tales of gods and supernatural beings.에서 요 tales 복수 주어죠. 그래서 좋고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 하려고 애쓰다. 그렇죠? try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뭐 하는 것을 시도해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럼 이제 의미상으로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할 텐데 신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화는 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애쓴다, 노력을 한다. 해서 문맥상으로 try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것도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3번에서 that can be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that can be true or partly true 하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앞 뒤에 지금 dash가 들어가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무시해버리고 나면 분명히 스토리즈를 꾸며주는 것이고 자, 신화라는 것은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사실이거나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스토리즈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절 잘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4번으로 갔는데 refer to as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이 마인드 매핑하면서도 강조를 했었고 하다에서도 해내다에서도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해내다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refer란 동사가 refer to A as B 하고 이렇게 돼서 call A, B랑 마찬가지예요. A를 B라고 일컫다. 자, call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지금 refer to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수동으로 쓰여야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코란이라든가 신약, 구약, 성서 이런 것들은 다 죄다 신화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동이죠, 수동.
기본적으로 refer to 하면 A라는 이런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 to에 대한 목적어가 있었는데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보면 주어가 그렇게 또한 일컬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될 때는 A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be referred to. 그럼 이제 A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as하고 붙어서 A가 B라고 일컬어지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손흥민은 보통 son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is usually referred to as Sonny.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거의 모든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천일문 수업을 하면서도 강조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나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해결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독해로 넘어가는데요. 자, 독해에 이 지금 전체 대입 파악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다 읽을 필요가 절대 없죠. 항상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주제, 제목, 요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topic sentence에서 주제문에서 나옵니다. 주제문이라는 거? 자,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 받으면서 자, 선생님이 자, 이게 주제문이죠 하면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제문을 찾을 수 있게 자, 내가 이기도 독해 첫 강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제문은 패러그래프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포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 뭔가 주제문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예시와 상술과 부연의 이러한 구체적인 supporting details가 나오게 되겠죠. 자, 가보면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바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biological researchers 하고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도 제작 기술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많은 새로운 적용들, 응용들에서 이런 얘기예요. topic sentence죠. 이걸 topic sentence로서 두 가지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뭐다? 아니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데 예시가 시작되고 있잖아. For example란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물학 연구자들은 molecular structure of DNA의 분자 구조를 탐구하고 그러면서 mapping the genome 유전자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geophysicist는 이것도 이제 geophysicist란 말 모른다고 하더라도 geo란 말은 분명히 earth가 되죠. 그래서 geography는 이 땅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다 해서 지리하게 되는 거고 geology 하면 땅 그 자체 대학문이 돼서 지질하게 될 것이고 geophysicist, geophysics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지구 물리학이 되겠죠. 그치? 이런 사람들은 mapping the structure of Earth's core 지구의 뭐다? 지구학자들은 지구의 내부 핵심에 대한 거 또 구조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고 있고 이거 왜 다 읽어야 돼요? 첫 문장에서 주제문이 끝난 겁니다. 이걸 쓸데없이 다 읽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시간 부족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이 대체로 문제가 독해까지도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자, 여러분들 올바른 독해법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간 내에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알겠죠? 끝났습니다. 이건.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계속해서 예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다? 지도 제작 기술이 많은 새로운 응용 적용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알겠죠? 여기서 나와야지. 제목이 뭐 어디서 나와? 다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해설지는 만들어주겠지만 자, 그래서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뭐 이제 여기 예시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딱 확인을 해보면 Mapping techniques are being used also in the realms of ideas에서 이런 지도 제작 기술은 자, realm이란 말 영역이거든요. 영역.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또한 사용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도 제작하는 것이 지리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탐구 또 지질학적인 탐구를 비롯해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것까지 모든 곳에서 다 그래서 내가 공시 들어갈 때 처음에 공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자 해서 그때 했던 게 제일 처음 했던 게 무료강의 뭐야? 마인드 매핑이잖아요. 그것도. 이해됐습니까? 끝. 자, 지도 제작의 다양한 이런 새로운 응용 분야들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압축 정리하면 Computerized maps versus traditional maps에서 컴퓨터화된 지도와 전통적인 지도 탈락. 그쵸? Where does cartography begin 해서 cartography라는 단어는 지도 제작 뭐 이런 얘기예요. 지도 제작술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모른다고 해도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가 아니잖아. 지도 제작 기술이 많은 새로운 분야들한테 사용되고 있다고요. 지리학 말고도. Finding ways to DNA secrets에서 자, 이거
처음에 DNA 유전자 지도, 이 게놈의, 지놈에 대한 지도 얘기 나왔었지만 그걸로 끝나버리고 바로 지오피지시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코어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에 대한 매핑 한다고 나왔고 탈락. 그래서 매핑 뉴 프론티어스에서 이거죠. 이거를 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뉴 프론티어하고 패러프레이징 말 바꾼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 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소요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부터 쭉 훑으면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확신을 딱 얻었다고 한다면 한 30초면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선지 읽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그냥 쓸데없이 줄줄이 다 읽다가 틀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혹시 for example이라는 이런 예시를 나타내주는 연결서가 나왔으니까 그 직접 문장을 읽어봤더니 위에서 열거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자 이러한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이런 지도 제작술이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알겠죠? 자, 독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문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읽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내용 일치야 당연히 다 읽어야 되겠지만.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9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두 갈식으로 주어져 있고 글 전개 방식은 열거가 되어 있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예시들의 열거가 줄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가보게 되면 요지를 묻고 있는데 또 확인해 보면 when giving performance feedback 자 퍼포먼스가 되면 이제 수행 뭐 내신 뭐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게 뭐 수행 평가 이게 퍼포먼스 테스트죠. 자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일반 직장 사회생활할 때는 이제 뭐 실적 이런 거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때는 you should consider the recipient's past performance. recipient란 말은 receive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수령인, 수취인, 즉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과거의 실적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잠재력에 있어서에 대한 당신의 평가 designing its frequency, amount, and content 그것에 자, 이차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가 피드백이 되겠죠. 피드백의 빈도, 양, 그리고 내용 이런 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주제문이죠. 일단 should가 사용되면서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이게 주제문이 되기 위해선 뭐가 나와야 된다. 뭔가가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그 주제문은 지문 전체를 대표하는 포괄적일 것 그리고 반드시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봤더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For high performers하고 뭐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높은 성취의 이러한 실적을 해온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for adequate performers한테는 이렇게. 그 다음에 for poor performers한테는 또 이렇게 해서 1, 2, 3. 자, 표시하세요. 어디에? 여기 for high performers with potential for growth 그러면 첫 번째 예시. 그리고 여기 for adequate performance 할 때는 두 번째 예식이 내가 이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들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딱 꽂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for poor performance 한테는 이렇게 뭐예요? 피드백을 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과거의 실적과 자 그리고 그런 피드백의 빈도, 양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데 있어서 고안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당신의 평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게 탑픽 센텐스야. 지금 9번과 10번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갈식이고 첫 문장이 당연히 주제문이면서 자 열거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주제문에 대한 supporting details가 지시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건 뭐 2기다 독해 1강만 들었다고 제대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1강까지는 아니고 한 4강까지 첫 주 수업만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 둘 다 30초 도합 1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자 이런 쉬운 난도의 문제가 되겠죠. 됐죠? 그렇잖아요. 피드백을 할 때면 사람에 딱 맞춰갖고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뭐 내용 다 줄줄이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내용에 대해서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답을 냈는데 내용을 좀 꼼꼼히 읽고 싶어요.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아니면 해설지 읽으면서 하고 시험 보는 수험 현장에서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죠. 첫 문장에 있어서.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주제문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퍼포먼스 피드백을 할 때에는 그걸 받는 사람의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당신의 평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맞춤으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time your feedback well 하면은 자,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time이란 말이 지금 뭐로 쓰였어? 동사로 쓰인 거예요. 영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 품사간의 전용이 가장 자유로운 언어라는 거. 내가 모든 수업에서 다 얘기를 하죠. 이건 time이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알아. 이런 얘기야. 내가 연구실에서 여기 노량진 공단기 올 때 저 한강에서 또 와갖고 한번 저기 좌회전을 한 다음에 동작 구청에서 턴을 하고 나오는데 동작 구청에 턴할 때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Will coffee you 하고 이렇게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커피 전문점이야. 근데 내가 오늘 봤어. 오늘 턴할 때가 Will coffee you. 그래서 참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했다니까. Will coffee you. 우리가 당신한테 커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Water the garden 하게 되면 정원에 물을 주다고 paper the wall 하면 벽에다가 종이를 바르다니까 도배를 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다? 피드백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해라. 그런 의미. 탈락. Customize negative feedback. Customize까지는 좋아요. Customize란 말은 custom이란 고객이라는 말 뒤에다가 지금 IG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 전미사를 붙여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에 맞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피드백을 할 때 사람한테 맞춰 갖고 라는 얘기예요. 레시피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탈락. 테일러란 말이 원래 재단사라는 뜻이지만 이 재단사라는 의미로부터 테일러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즈하고 서로 지금 동의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tailor feedback to the person. 피드백을 그 사람한테 맞춰라 이런 얘기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avoid goal oriented feedbacks에서 자, 하이픈 오리엔티드라는 이런 어휘 표현이 참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럼 모지향적인, 모지향성 이런 뜻이니까 목표 지향적 피드백은 피하라. 이건 전혀 아니고요. 자, 9번, 10번 둘 다 두괄식이었고 열거의 전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건 아무래도 6월을 다시 노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시험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겨야 여러분들이 안정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난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모든 기출을 다 분석해보고 내가 공식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역대급으로 쉬웠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쉬웠기 때문에 자, 90점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뭐 95점, 뭐 하나 정도 틀린 것이 되어야 안정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총평하면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쉬운 거 남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건 나도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걸 나만 잘해야 이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체로 쉬운 난도였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시간 내에 해결하고 또 다른 과목 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손실과 지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으니까 읽어봐야 되는데 선지가 정말 고맙게도 우리말로 주어져 있네요. 거기다가 참 이례적이에요.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독해 내용과 그러니까 지문의 기술 순서와 선지의 순서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거의 95%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선지가 우리말로 주어진 데다가 또 뭐가? 지문에서 기술된 순서대로 거의 선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무척 여러분들의 체감 난도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많은 미국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교를 다녔다. 실제 사투리를 그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하층 계급 흑인들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인물을 만들었다. 또 인종적 편견을 엄숙한 문체로 공격하였다. 자, 그럼 이제 우리말로 주어지면 좋은 특징이 뭐냐면 선지를 먼저 딱 보고 내용을 그러니까 선지를 기억하고서 지문에서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가보면 휴이는 조플린 미주리 어쩌고저쩌고 링컨인데 대학인데 자 중요한 건 1번에 대한 얘기죠. Many African American students 많은 흑인들이 have pursued their academic disciplines에서 여기서 discipline이란 말은 학문 또 훈련 단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cademic discipline 자 많은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살의 나이에 가장 유명한 시인 이거를 출간했다. 이건 선지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이었던 휴이는 incorporate란 말 통합시키다죠. authentic dialect에서 authentic이란 말은 genuine하고 마찬가지로 보이죠? 자, dialect를 그의 작품에다가 심어 넣었다. 자, 이건 2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재즈 얘기 안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등장인물 주제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reflected elements of lower class black culture 하층 계층의 흑인 문화에 대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좋죠. 3번 기술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 보면 with his ability to fuse serious content with humor style. 자, fuse라는 말은 뭐예요? 융합하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뭐 fusion, 뭐 음식, 뭐 일식 fusion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심각한 내용을 유머러스한 문체로, 자, 글쓰기에 있어서 스타일이라는 것은 문체예요. 유머러스한 문체로 융합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때문에 자, 휴이는 attacked racial prejudice, 인종적 편견에 대한 걸 공격했습니다. 어떤 방식?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위트가 넘치는 방식으로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용을 읽으면 되는 다 읽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첫째, 우리말 선지가 주어졌다. 그럼 일단 자, 영어 선지가 주어지는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쉬워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 선지가 주어진 데다가 지문의 기술 순서에 따르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맨 뒤에서 하는 얘기를 1번 선지에 배치하고 중간에서 하는 얘기를 뭐 4번 선지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우리말 선지에다가 자, 이렇게 순서를 따라줬기 때문에 정말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4월 시험의 결과가 좋았으면 이제 이걸로 끝내야겠지만 6월을 치러되는 경우로 한다면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자, 총평에서 또 얘기할 내용 지금 정리를 해가면서 얘기하지만 2월 서울시에 비해 자, 똑같은 9급이지만 이 4월 6일 국가직은 너무나 쉬웠었다는 거. 그런데 6월은 또 서울시 지방직이기 때문에 이 난도가 6월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미리 이야기를 하고 총평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보면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갖춰야 될 3대 요소는 첫 번째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제에 대해서 통일성, 유너티를 갖추고 써야 되고 그리고 응집성, 코히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관성, 바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성을 묻는 것이 바로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거,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응집성과 일관성에 대한 걸 글의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 이런 것으로 묻죠. 연결사로 묻던가.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일단 넘버링 되기 전에 주제문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가장 쉬운데 두 갈씩이면 가장 좋을 텐데 보니까 2007년도에 our biggest concern, 우리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 또는 걱정은 was too big to fail. 너무나 커서 실패할 수가 없다. 자, 이른바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가 등장을 했을 때 대마불사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재계 서열 2위였었던 대우가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자, 이제 IMF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유사한 것이 정확하게 10년 뒤에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왔었을 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grown to such staggering size에서 하는데 staggering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증가를 했고 had become so central to the health of financial system. 그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건강에 있어서 워낙 중심적이 되다 보니 no rational government could ever let them fail. 자, 이성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어떤 정부도 그러한 큰 규모의 대형 은행들이 이게 fail이란 말은 뭐 실패하다는 뜻도 있지만 고장나다, 뭐 작동이 중단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거예요. 대마불사가 돼버린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데 주제문이 아닙니다. 이 주제문이라면 패러그래프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에 대한 제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다 읽어봐야 명확하게 우리가 확정 짓겠지만 2007년,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왔기 때문에 2008년이 됐었지만 시작은 미국에서 2007년에 시작됐었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그리고 결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Aware of their protected status, banks. 자, 여기서 their가 이렇게 되는 은행이죠. 은행들이 보호받고 있는 그런 지위를 인식하고서는 은행들은 과도할 정도로 위험한 배팅을 했어요. 뭐에다가 하우징 마켓, 주택시장, 그리고 invented하고 병렬 구조로 좀 연결되고 있는 게 made하고 이렇게 invented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Ever more complicated derivatives. derivative 하게 되면 derive from 하게 되면 이제 뭐로부터 비롯되다, 유래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파생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 있어서 파생 상품. 알겠죠? derivativ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금융 상품들,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됐던 거예요. 알겠죠? 거의 막 무소불위에 이런 이 어떤 파이낸셜에 있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형 은행들이 거의 이렇게 무소불위의 상태로 정부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거죠. 뭐 우리나라의 재벌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번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자 결과 인과관계로 잘 오고 있고 New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have radically changed our understanding of how money and should work 하는데 지금 2007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금융위기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등장한 지금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게 벌써 뜬금없지 않습니까? 가보면 the result was the worst financial crisis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에 대한 결과? 1번 문장에 대한 결과죠. 그 결과는 최악의 금융위기. 그러니까 1929년 이게 바로 the Great Depression 세계 경제 대공황이죠. 그때 우리 경제 붕괴 이래로 가장 최악의 그러한 금융위기가 닥치게 됐던 것이었다 하니까 이것도 너무 쉬웠었던 거예요. 너무 형편없이.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그래서 2007년 이래로 그 지금까지 세월 동안 We have made great progress in addressing the too big to fail dilemma. 그런 대마 불사에 대한 딜레마를 자 address란 말이 문제가 목적으로 나오는 타동사로 돼 있다면 다루답니다. 다루다. 잊지 마세요. 자 이런 too big to fail 이런 대마 불사의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진보를 해왔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뭐냐면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향후 대책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읽어야만 자, 이 글에 정확하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알 수 있는 알겠죠? 구조적으로는 난도가 있는 거였지만 너무나 갑자기 느닷없이 자 이렇게 2007년 금융위기를 얘기하다가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유너티 통일성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죠.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은행들은 자 better capitalized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 자본 안정성을 갖게 된 거고 our regulators 우리의 이러한 규제 감독 기관들은 conduct regular stress tests.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금융계에 있어서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검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넘어가죠. 자 13번 갑니다.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데 자 9번에서 9번 10번에 나왔던 것과는 달리 9번 10번 어땠어요? 두 갈식이었죠. 그래서 imagine하고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예시가 시작되고 있죠. 예시가 시작되고 있잖아. 잊지 말고 칠판 보세요. 맨날 for example만 예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리딩 수업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이 첫 주차 1강부터 4강까지가 가장 중요했었던 건데 거기서 이미 다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suppose 또 접속사로서 if라든가 아니면 when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독해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빨리 써요.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부터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중괄식이던가 미괄식인 거죠. 잊지 마세요. 중괄식이던가 미괄식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다 예시만 나오게 되면 이제 추론을 하면 되겠지만 이해됐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해석하지 말고 일반적 진술, 이런 구체적 진술로서 예시 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일반적 진술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고. 쭉 눈으로 읽어갑니다. 근데 다 계속해서 두 사람, 한 사람, 뭐 다른 사람, 또 그들 하면서 다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지고 있죠. 아니 이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수업을 받으면서 지는 다 문제 풀어보고 해놓고 왔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죠. 아니라니까. 좀 흥분하고 있나요? 왜 김기현 갑자기 거품을 물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그 구체적인 얘기 주제문 아니야. 주제를 묻고 있으면 주제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봤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we eliminate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for example 나오니까 한번 보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대안적 설명을 제거하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어서 하는데 뭐에 대한 설명이야? 뭐 앵글로 아메리칸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로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면 중괄식 아니면 미괄식인데
일단 for example이라는 지금 연결사 앞에 봤더니 우리는 온갖 종류의 다른 대안적 설명들에 대해서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 결론으로 내려갔더니 simplicity is the key feature in names래요. 단순함이 이름에 있어서 한 가지 핵심적 특징이래. 어떤 특징? That determines various outcomes.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어쩌라고? 이름 쉽게 지라고. 이름 단순하게 지으라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로 끝내야 되죠. 이게 바로 topic sentence라고. 미괄식으로 주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imagine으로 시작했으니까 알죠? imagine으로 시작했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정도의 독해 기법 없이 그냥 한 줄 읽고 해석하고 한 줄 읽고 해석하고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절대 독해력 늘지 않고요. 시간 내에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고난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25분 내에 해결이 됩니다. 왜? 100문제 한꺼번에 보잖아요.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쉽게 지으라 이런 얘기니까 The benefit of simple names 하고 가야 되겠죠. 딴 건 선지 그냥 한 번에 눈에 딱 꽂혀야지. 넘어갑니다. 14번. 자, 1번, 2번 어휘 문제도 쉬웠는데 14, 15번도 역시 쉬웠습니다. compulsory가 한눈에 들어오죠? compulsory, obligatory, mandatory. 다 의무적인, 강제적인. 내가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 몇 번을 썼나 몰라? 의무적인, 강제적인. obligatory.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complementary 하고 주어지고 있는데 자, complete까지가 완전한 거죠. 완전하게 만들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충하다, 보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plementary 하고 표현하게 되면 보완적인. 알겠죠? systematic 하면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체계적인. 자, 그리고 innovative 하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해석. 그리고 사실 어려운 어휘일 때 문맥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기본 어휘가 등장했을 때 이건 고1,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왜 이번에 어휘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sclose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disclose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close란 말이 닫다. 그런데 this란 말이 부정접두사가 붙어 있는 거니까 disclose 하게 되면 닫힌 걸 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누설하다, 폭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설하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reveal이라든가 누설하다, 폭로하다. betray라든가 또 expose라든가 자, 이런 기본 어휘들에 대한 걸 튼튼하게 잘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let이 포함되어 있는 구동사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 let on이란 말. 자, 암기한 거를 떠올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0시간짜리 이기다 내가 어휘 특강을 해주면서 얘기를 했었죠. let, 기본적으로 허락하다, 허용하다 뜻이에요. on. 자, on이라는 것은 접촉해서 표면을 가리킵니다. 뭔가 감춰져 있어야 될 사실이나 비밀이 표면으로 나가게 허용하다. 누설하다, 폭로하다죠. 이거 했냐고요? 이기다 어휘교재 217페이지에 보면 나올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에다가 별표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표한 거 시험 보기 전날 꼭 보고 가라고 했는데 보고 갔다면 이거다 하면서 이겼다 하고 맞췄을 겁니다. 알겠죠? 이기다 어휘 217페이지입니다. 그럼 let off는 뭐냐? let off. 뭐와 떨어지게끔 만들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뭔가에 대해서 뭐 면제해주다 하는 이런 뜻 되는 거고. 그리고 let up 하게 되면 뭔가 누그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비나 눈 같은 것이 막 억수로 퍼붓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다는 뜻이니까 누그러뜨리다, 약화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고 let down 하게 되면 뭐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렇죠? Hey Jude, don't let me down. 자, 실망시키다 이런 얘기죠. Hey Jude, don't let me down. 날 실망시키지 마세요. 내가 수업하면서도 노래 불렀었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분위기가 썰렁해갖고 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연결사 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visionary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visionary라는 단어 알면 좋은데 모른다고 해도 당할 거 없죠. 바로 첫 문제에서 주제문이 나오고 있는데 visionary란 first people in their industry segment. segment란 말은 부문인데 그들의 종사하는 산업 부문에 있어서 뭐하는 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잠재성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사람들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는 사람, 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말하자면 뭐 고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앨런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the opposite numbers 하는데 number란 말 자체가 이제 group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회사에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본인들을 똑똑하다고 간주를 하고 또 종종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강조구문이 나오네요. 한눈에 딱 판단이 됩니다. it하고 that 사이에 명사편 들어가 있는데 자, 레버리지가 동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 목적 없는 상태다. 그럼 한눈에 딱 판단이 되죠. 자, 그러면 강조가 된 겁니다. 사실상 바로 그들이 이렇게 사물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그들은 활용해서 경쟁적 우위에 활용하기를 원한 것인데, 자, 그러한 경쟁적 우위라는 것은 come about이란 말은 이제 발생하다죠. 단지 발생하게 되는데 언제? 자기들 말고 다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오직 독보적으로 자기들만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겠죠? 그들은 뭐예요? 광범위하게 그러한 해당 산업의 참고 자료들이 리스트가 있는 그러한 잘 테스트된 제품을 구매하는 걸 기대하지 않겠죠. 왜? 자기들이 먼저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산업에 있어서 널리 참고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구매 안 하려고 하겠죠.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인과관계로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에 보면 프래그마티스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프래그마티스트라는 것은 바로 실용주의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회사들에 있어서 그들의 산업계의 동료들의 경험에 대해서 더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 자,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건 주관식적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A번에는 인과관계가,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대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인과와 대조가 조합되어 있는 선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인과와 대조. 고맙네요. 1번에서 나왔으니까 나머지 선지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 페이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이기다 독해를 통해서도. 자, 여러분들은 마인드 매핑, 자, 금년이 갈 때까지, 한 사이클이 돌 때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무료 강의 하나라도 제대로 잘 듣게 되면 역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였어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패러그래프가 갖고 있는 뭐예요? 이런 논리적인, 자, 코히어런스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오죠. These ailments가 나와. ailment란 말은 기본어휘죠. disease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야. 이러한 질병들 중에 일부는 짧은 것이고 다른 것들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따라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가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고 궁금하게 여겼어요. 저 우리 지구가 있는, 플래닛이란 말은 원래 행성이지만 그 자체가 지구를 가리킬 수도 있죠. 자, 우리 지구가 있는 영역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 밤 하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죠. 자, 뭐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보다 최근에는 일부 영화들이 자, 다른 외계에서 생명체를 지탱하는, 유지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을 했고, 반면에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자, extraterrestrial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ET죠. 그렇게 외계 생명체가 우리 지구를 방문했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해 왔고, 자, 질병 안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1961년 최초로 우주를 여행한 사람이 된 이래로 과학자들은 탐색을 해왔습니다. 자, 지구 대기 너머에 어떠한 조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병 안 나왔죠? 자, 비록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있어서 채 몇 달이 안 되는 정도 체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겪게 돼요. 그들이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자, 생리학적, 심리학적 문제들. 바꿔 말하자면 이게 바로 질병, 디지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뒤에 부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5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18.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자, 왜 모든 것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인트로 토픽 구조로서 첫 문장 또는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빈칸이 주어져 있다면 주제문입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 문장과의 양괄식이 되는지 결론적으로 그러한지 확인을 먼저 들어갑니다. Modernity, 현대성이라는 것은 means meaninglessness, 무의미함인 것 같아 보인다. 무의미하다 한 것처럼 보인다. 자, 이거 분명히 매칭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자, 이게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뭐가 시작돼야 돼? 예시와 상술과 부인이 시작돼야 된다고 9번, 10번 두 갈씩 하면서 얘기를 썼습니다. 문학 수업에 있어서는 장르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물리학 수업에 있어서는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분적인, 파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분적 편파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것을 hard,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에밀 듀르갱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것, 이렇게 dis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무의미한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을 했고, 그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절망, 심지어 나아가서는 자살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통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내력과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삶 전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뒷받침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자, 그것을 이끌어주는 일반적 진술로서의 주제문이 무엇이 될까? 그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노미를 겪게 되고, 그러다가 자살도 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는 역사의 연구, 그것이 required disenchantment from science에서 disenchantment가 나와 있는데, enchant라는 동사 자체가, enchant는 원래 매혹시키다, 알겠죠? 매료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마법을 걸다, 주술을 걸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disenchantment란 말은 각성이야, 각성. 알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역사의 연구가 과학으로부터의 각성, 과학에 대한 어떤 뭔가 이 미신적으로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했다. 아니죠. 지금 과거 얘기로 갑자기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첫 문장에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역사 얘기가 나왔다 해서 거기에 딱 낚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에 있어서 바로 예시에서 이어진 부분에 있어서 뭐였어요? 자, 우리가 자, 문학 수업에서는 장르가 미안합니다. 장르가 아니라 유전자죠.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물리학에서는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다 편파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홀리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최근의 과학은, 자, 우리한테 이 똑똑한 그러한 트릭들, 그리고 의미들, 이런 것을 많이 부여해왔다.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자, 프래그먼트란 말이 바로 파편, 조각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전체로 배우지 않고 조각조각 배우다 보니까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까지, 무의미함을 갖게 되고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우리가 양괄식인가 싶어서 맨 마지막 문장 읽어봤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현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의미함이다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담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3번이 답이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좀 난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 다음 19번 갑니다. 자, 내용 일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선지를 봤더니, 자, 선지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지를 먼저 읽고 대응할 수도 있는데, 자, 지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일단 가장 초기에 정부가 이러한 이 식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1900년대 시작을 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공황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때 the need to use surplus agricultural commodities 하고 나오는데, surplus예요. sur라는 것은 슈퍼의 변형된 형태로서, 이게 이제 흑자란 뜻도 되고 잉여란 뜻이 되는데, 잉여의 농산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의 밥을 먹여야 된다는 관심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런 미국 정부의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읽고 확인을 해봤는데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 women boosts. 자, 아직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 보면 이 넘버링이 지금 2번이 돼야 돼요. The US government began to feed poor childre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까진 좋은데 despite the food shortage. 이게 틀렸죠. 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식이 surplus, 이 commodity. 분명히 지금 많은 음식이 남아 도는 상태가 된 거예요. surplus agricultural commodity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만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남는 잉여 농산물을 정부에서 구매를 해서 가난한 아이들한테 주자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2번이 지금 틀린 거라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번에 대한 거 확실하게 지금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더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그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South Korea boasts of being the most wired nation on earth에서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wired, 인터넷 통신망으로 잘 연결된, 그래서 5G 이 통신도 세계 최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This addiction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역시 문장 삽입뿐만 아니라 글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지시사 정관이나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addiction, 중독에 대한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번으로 절대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고, in fact, 사실상 perhaps no other country has so fully embraced the internet. 지구상의 그 어떠한 다른 나라도 그렇게 완전하게 인터넷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강조를 나타내주는 연결사 in fact로 시작 좋습니다. B번 오면 되겠죠? 자, 그러나 such ready access to the web has come at price as legions of obsessed users. 자, legion이란 말은 원래 고대 로마에 있어서 군단을 가리켰는데 legions of 하면 수많은 그렇게 강박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란 말이 동사를 쓰면 찢다죠. 그들 자신을 그들의 컴퓨터 화면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중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강조의 연결사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점 제시를 하고 이것을 자, 뭐로? 그러한 어딕션으로 받고 있는, 그래서 BCA의 구조가 된다는 거. 글 전개 방식 자체도 대단히 쉬웠죠. 자, 라이브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5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간단히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첫 번째, 일단 난도가 상당히 쉬웠다. 우리 당장 2월과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자, 혹시 이제 4월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까지 해서 합격이 됐다고 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합격되지 않았다고 했을 땐 6월을 노려야 될 텐데 6월, 자, 지금까지 서울시의 출제 내력으로 보아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알겠죠? 그리고 쉬웠던 이 이유 때문에 자, 이거는 90점 정도가 넘어야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쉬웠기 때문에 나만 잘 본 게 아니라 거의 다 잘 봐서. 그래서 자신감 어느 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 대응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만 6월 시험에서 금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남아있는 동안 이제 다음 시험까지 2달 남짓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2달 남짓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게 또 하다 해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자, 그것들 잘 활용해서 자, 바라건대 4월에 끝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혹시라도 안 됐다고 한다면 6월에 해서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천운 무엇보다도 관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자, 이렇게 2019년 4월 6일 국가직 시험에 대한 라이브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